에게 총 시간이라는 목표가 정해졌다. 그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 첫 번째 단초는 turnaround, bottom out, 즉 터닝 포인트, TP로 많이 표시가 되죠. 네. 생두를 투입하고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의 시간과 온도를 터닝 포인트로 나타낸다. 열 평행을 이루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는데 온도가 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왜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마다 정해놓은 적정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 하지만 로스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다. 가령 프로바티노 1kg 1분의 터닝 포인트를 보이고 기센 W6 같은 경우에는 3분의 일정한 포인트를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일정한이라는 게 중요하죠. 일정한 터닝 포인트가 일정하게 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산 로스터나 미국의 디드릭, 터키 기반의 오즈터크, 하스가란티 경우에는 1분 30초에서 2분이 일반적인 터닝 포인트다. 규모가 작은 것은 1분 30초에 오는 게 많고요. 1kg짜리가. 그리고 이제 좀 중간 정도 사이즈로 가면 3에서 5kg 정도의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일반적인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이거 역시 다 기계마다,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간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일정하다는 게 중요해요. 일정하게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만약 일정하게 오지 않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거죠. 1분 30초에서 2분의 본인이 적절한 터닝 포인트 시간이라는 기준을 정해놨을 때 만약 1분의 터닝 포인트가 온다면 일정하게 항상 1분에 왔던 터닝 포인트가 1분 30초에 맞춰놨는데 갑자기 1분에 왔다 그러면 초반 하력이 세다는 걸 의미하거나 아니면 용량이 너무 작거나 그랬을 경우가 그렇게 오겠죠. 그래서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좀 작게 넣으면 터닝 포인트가 좀 빨리 오겠고 열을 받았으니까 많으면 좀 느려지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2분 이상이 걸린 터닝 포인트는 초반 화력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로스터를 이제 세팅 값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다 보면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또 높은 온도에 투입할 수도 있고 낮은 온도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정한 터닝 포인트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좀 로스팅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정한 터닝 포인트를 찾고 거기에서 조금 당겨졌구나, 양이 작아서 당겨졌구나, 아니면 양이 많아서 좀 늘어졌구나 라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열풍의 가스 로스터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로스터가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행위가 투입 온도라고 설명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로스터가 건드릴 수 있냐, 로스팅 전 과정을 지배할 수 있냐, 로스팅의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첫 단초, 첫 시작, 그게 투입 온도를 설정하는 거죠. 언제 투입할 것인가. 로스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위예요. 그 나머지는 로스터 기계에 의존해야 되고 그 기계가 볶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처음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불을 조절한다든지 배기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RPM을 조절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세컨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행위, 내가 이 콩을 이렇게 볶겠어 라고 처음에 마음 먹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투입 온도로 많이 결정을 합니다. 자, 투입 온도는 1차 크랙에 투입 온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투입 온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처음에 이제 세팅값 작거나 하기 힘들 경우에 1차 크랙 온도에 맞추거나, 가령 내 기계가 1차 크랙이 180도에 왔어요. 어떤 기계는 1차 크랙이 208도에 왔어요. 200도에 왔어요 라고 하면 보통 맞아 들어가죠. 보통 1차 크랙 온도에
투입 온도를 맞추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단축시키고 싶어, 내지는 살짝 늘어뜨리고 싶어 해서 그 투입 온도, 자기 1차 팝 온도에서 뭐 10도나 뭐 20도를 뭐 높게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낮게 세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토닝 포인트, 투입 온도를 정하는 거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입 온도가 적정했는지를 알아보는 첫 증거가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온도계는 그 감도 능력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기를 권한다. 드럼 온도가 200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로스팅 시작 전 AL 온도에 따라서 실제 로스터가 받는 온도는 다르다. 가령 엄청나게 AL을 많이 해놓은 로스터 같은 경우에 드럼의 안에 온도가 200도라 하더라도 그 200도는 그 안에 있는 그 배기 안에 있는 대기 온도만, 드럼 온도만 표시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가 엄청 뜨거워져 있는 과열된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열이 그 보충이 되거나 아니면 열이 계속 그 로스터 전체적인 로스터가 그 열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영상을 한번 예열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열 정도에 따라 실제 로스터가 받는 온도는 다르다. 그리고 조금 너무 급하게 소형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10분, 20분 정도 예열을 했는데 반대로 그 투입 온도가 자기가 원하는 투입 온도까지 왔다고 해서 바로 투입했으면 약간 열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열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로스팅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치의 프로파일이 달라지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터닝 포인트는 실제 투입 온도보다 로스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실용적이다. 이제 투입 온도 터닝 포인트로 실제 얘가 과열됐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로스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실용적이다.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두 번째는 터닝 포인트에 의해 총 로스팅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터닝 포인트가 시간과 온도가 2분의 100도C에 시작되는 로스팅 프로파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2분에서 이제 향해의 딱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터닝 포인트가 높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달리기에서 조금 10m 앞에서 달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 총 로스팅 시간이 결정이 되니까 가령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터닝 포인트가 높게 형성이 되면 로스팅 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로스팅 시간이 빨라지는 이유는 배치가 작거나 아니면 투입 온도가 높거나 그겁니다. 그래서 투입 온도에 의해 터닝 포인트 온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총 로스팅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로스터가 200도의 1차 크랙을 발생한다. 이 경우 터닝 포인트 2분의 ROR이 10이라고 하면 1차 크랙 시간은 12분이다. 10씩 올라가니까 2분을 제하고 쭉쭉 올라가면 100도에서 시작됐다. 100도에서 200도까지 걸리는 시간 ROR 1분의 10이라고 했을 게 자연적으로 12분이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반면에 터닝 포인트가 시간과 온도가 1분이고 터닝 포인트 시간과 온도가 1분에 130일 경우 터닝 포인트 시간에 1분 후에 ROR을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딱 이렇게 맞춰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꼭 여기가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되는지 뭐 그렇게 해볼 필요 없이 가령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든 겁니다. 이 경우에 예상 1차 크랙 시간은 8분이라고 예측했을 때 쉽게 말해서 출발선이 다른 것이다. 100m 경주하는데 2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터닝 포인트는 실제 로스팅의 시작점이고 로스트에게는 로스팅 행위에 있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인 셈이다. 너무 낮게 형성된 터닝 포인트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강한 화력을 가게 되면 자칫 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복구의 범위를 벗어난 터닝 포인트의 경우 심하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너무 높게 형성된 터닝 포인트는 생두의 표면이 타는 스코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 너무 높게 형성된 온도 탓에 불을 끄거나 줄일 경우 꾸준한 열을 받아야 할 구간, 메인 화력, 필자는 옐로우부터 1차까지를 이런 용어를 표현한다. 사실은 옐로우부터 1차까지가 이 구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사실 어떤 맛을 형성하고 그쵸, 뼈대를 만들고 커피의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 옐로우부터 1차 크랙. 그래서 저는 그 메인 화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든 이 구간에 열을 최대한 콩에게 많이 공급해 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옐로우에서 1차 구간에서 어, 강한 열을 주기 위해서 초반에도 옐로우부터 웨인하력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구간이 끝났을 경우에 후반 구간에는 어떤 디테일을 잡는 구간이기에 이게 어떤 메인 화력이 될 수는 없어요. 디벨롭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그 옐로우 그 구간에 어떻게 뭐 잘 할 수 있는 구간은 없어요. 디벨롭이라는 거는 어떤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구간이 약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디벨롭 구간을 하지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사실 옐로우하고 1차 구간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때 꾸준히 공급을 못하게 되어 배출 시 메인 화력이 공급이 안 됐을 때 배출 시 겉에 미세한 밀가루를 발라둔 듯한 외관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한 가지 예죠. 뭐 약간 강한 콩들을 볶았을 경우 콜롬비아라든지 아니면 뭐 온두라스라든지 이런 코스타리카 이런 계열 잘못 볶았을 경우에 옆에 살짝 흰 보이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재밌는 게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계속 콩을 관찰하다 보면 약간 미세한 밀가루 같은 모습을 외관이 보이긴 하는데 예, 잘 못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면 콩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것도 못 보시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런 외관을 보이는 경우에는 화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경우 다 좋지 못한 상태지만 후자 너무 높게 형성되는 프로파일을 그리기 위해 낮은 화력으로 메인 화력을 보내는 경우가 더 안 좋은 경우이다.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너무 높게 프로파일을 했죠. 그러면 이제 콩이 터닝 포인트가 너무 일찍 오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급하게 올라갔을 경우 그때 이제 내 생각하는 프로파일보다 좀 너무 일찍 당겨지니까 불을 꺼버리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불을 줄여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로 옐로우에서 1차까지를 보냈는데 열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로스팅은 일종의 어떤 탄성을 가지고 쭉 끌고 올라가고, 그 수분을 이용해서 잘 로스팅을 하고, 수분을 이용해서 맛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 온도와 더불어 적정량의 양을 드럼 안으로 투입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양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높은 온도와 빠른 터닝 포인트가 결정된다. 그렇죠? 예, 양이 작으면 터닝 포인트가 빨리 오거나 아니면 그 터닝 포인트 온도 자체가 높은 거죠. 양이 적으면.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기계가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뭐, 로스팅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이 적으면 좀 더 빨리 벗겨지니까, 당연히 터닝 포인트가 높게 되겠죠. 기계가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뭔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사람이 만져야 됩니다. 양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높은 온도와 빠른 터닝 포인트가 형성된다. 또한 적정량보다 많은 온도를 투입했을 경우 반대로 터닝 포인트가 낮게 형성이 된다. 그러겠죠? 이 경우에는 최대 화력으로 온도를 가져가도 목표하는 시간에 못할 수도 있다. 최대 화력으로 때리면 갈 수는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 기계에 따라서. 요즘에도 그렇게 좀 약간 화력이 낮은 기계는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적당한 양으로 투입하는 것이 일정한 터닝 포인트에 유지하는 비법이다. 터닝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날씨이다. 겨울철에는 주변 온도가 낮다. 로스팅실의 온도도 낮고 만약 바닥이 콘크리트 되어 있으면 보관된 생두 역시 낮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풍부한 여론이 있더라도 부족한 넣으면 생두에 의해서 차가운 생두 있죠. 차가운 생두에 의해서 터닝 포인트가 약간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지만, 이 경우에, 금방 회복이 돼요.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생도가 차가워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낮게 형성되지만, 금방, 생도는 열을, 흡수해서, 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금방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두가 뭐 얼마나 차가워도 순식간에 뭐 얼음장 같이 차가운 생두가 들어온다고 해도 로스터가 여론이 굉장히 풍부하고 뜨겁기 때문에 금방 그 제자리로 찾아서 회복이 돼요. 근데 처음에 일시적으로 약간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철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아무리 풍부한 여론이 있는 로스터라 할지라도 또한 부족한 여론을 지닌 로스트 경우에는 터닝 포인트가 낮게 형성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예열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열을 충분히 하시면 또 돼요. 많이 식혀서 온도계에 표시된 온도보다 로스팅 전체가 실질적으로 열을 받는 상태에서 로스팅을 시작해야 한다. 터닝 포인트를 지난 시점에는 얘도 여름철보다 더 많은 열을 쓰기를 권한다. 자, 터닝 포인트가 로스팅의 단초이자 로스팅 전반을 예측하는 중요한 포인트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터닝 포인트에 너무 또 그렇게 너무 막 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아까 이게 좀 메인 화력 그때 로스터가 잘 받아야 될 때 로스터가 수분을 배출할 때 수분을 갖고 있을 때 표면에 수분이 덮일 때 이때 엄청나게 강한 인텐시브하고 풍부한 화력으로 콩을 괴롭혀야 돼요. 콩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열을 불여넣어야 돼. 콩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데미지를 줘야 돼요. 콩을 힘들게 만들어줘야지만 맛있는 로스팅이 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 단계부터는 아무리 강한 열을 줘도 생두 표면에 물기를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콩이 막 타거나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강하게 줘야 됩니다. 괜히 그때 뭘 안 한다고 하면서 좀 느긋하게 아니면 약하게 가지고 가면 커피가 맛이 없어져요. 우리는 커피를 맛있게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로스터가 완전히 망가졌다 아니면 로스터가 열량이 부족하다 로스터가 뭐 좀 이상한 로스터다 그런 로스터의 어떤 파악을 위해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콩에 열을 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지만 터닝 포인트에 여기 내가 써놨네요. 그죠? 하지만 터닝 포인트에 너무 집착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았으면 참 재밌는 게, 이게 전체를 보려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방향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참 어떻게 해라는 건지 진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로스터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작업이긴 한데, 실제 중요한 거는 옐로우부터 1차 크랙까지 끊임없이 강한 열을 콩에 줘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사소하게 변하는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터닝 포인트로 이제 복구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게끔 노력하고, 예. 그런데 사소하게 변하는 것들은 건너뛰고, 옐로우부터 1차까지를 더 강하게 생각해라. 네. 이것은 나무의 터닝 포인트에 너무 집착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은 나무에 집착해서 숲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너무 좀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터닝 포인트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진짜 중요한 불 조절, 매뉴얼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죠? 아예 그냥 터닝 포인트를 포기해버리고, 자, 이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아예 낮게 가고, 그 다음에, 그냥 강한 불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막, 응? 그 대신에 이제 한 2분 지나서겠죠? 2분이나 3분 터닝 포인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막 너무 세게, 터닝 포인트에 너무 높게 형성될 게 염려되면, 낮게 해서 그냥 매뉴얼에게 더 신경을 써라, 힘을 거기에 쏟아라, 라는 것도 방법입니다. 2초 정도의 여유를 권하고 싶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내 로스터가 바닥에서 벗어나는 시간, 적절한 프레임 포인트가 1분 30초라면 1분 10초나 1분 50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거기 넘어가면 문제가 되죠. 20초라는 숫자 역시 굴레도 적용할 줄 모르니까 필자 경험상 20초 정도라고, 시간 차면 화력을 크게 조절하지 않아도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20초 정도까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또 하나의 그 사인이 될까봐 제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크게 맛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너무 예민하게 가질 필요 없고, 어, 이제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15,000시간, 지금 이제 20,000시간 가까이 로스팅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를 걷지 않고 안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여기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메인 화력, 그죠? 옐로우부터 1차까지의 인텐시브한 열을 줘야겠다. 배기를 좀 닫더라도 세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면 로스팅의 커피가 맛있어집니다. 감사합니다.